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에 관해서 문법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프로 2급 자격증에서는 객체 지향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즉, 상속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든지 그리고 이벤트 액션 기반의 문제들이라기보다는 모듈화의 개념으로서의 메소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메소드를, 즉 함수의 구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메소드가 무엇인지, 그러려면 클래스는 기본으로 갖춰줘야 되고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줄 수가 있어야겠죠. 파이썬의 경우에는 리스트를 많이 운용하지만 자바의 경우에는 배열을 꽤 많이 운용합니다. 따라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서 배열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항들을 좀 익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오하게 나간다기보다는 메소드에 관련돼서 기본 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객체. 자, 클래스는 설계 도면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붕어빵을 찍어내는 붕어빵 틀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반죽을 넣고 팥을 넣거나 크림을 넣거나 하면서 붕어빵을 찍어내죠. 자, 클래스와 같은 설계 도면에서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객체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클래스도 객체에 속하지만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 실체, 객체를 인스턴스 객체라고 하죠. 그리고 인스턴스 객체는 주소를 가지는, 실제 존재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클래스 이름, 그리고 변수, 그리고 동작을 나타내는 메서드, 이게 기본 클래스의 구조인데요. 그 메소드들 중에서도 특별히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이면서 new라는 연산자와 함께 제일 처음 호출되는 특수한 형태의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자 또는 설정자라고도 불리우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라는, 즉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클래스가 표현하고 있는 객체들의 속성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의 값을 조회를 해가고 또는 그 변수의 값을 세팅할 수 있는 특수한 메소드, 그러한 메소드를 조회자,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 사항에서 우리가 배우셨는데, 그 자바 1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회자, 설정자, 생성자, 상속 이런 개념보다는 모듈화의 의미로서의, 즉 C 언어에 공부했을 때 또는 파이썬을 공부하셨을 때 배웠던 함수, 그 느낌으로서의 메소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접근 제한이라고 해서 대부분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퍼블릭이라든지 abstract 그리고 final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대부분 보는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퍼블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당연히 자바 식별자 규칙을 따라야겠죠. 멤버 필드에는 값들, 즉 클래스가 표현하고 있는 객체의 속성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와 상수들을 나타냅니다. 상수는
변수를 상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final이라는 그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그 변수도 상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태틱 변수, 그리고 일반 변수,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예제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서 동작을 기술해 놓은 것, 즉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 점 하고 불러올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고, 우리가 보통 만드는 사용자 위주의 그러한 그 기본적인 클래스에서의 메소드는 그 클래스 기반으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고 객체 이름 점 하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mp3라는 mp3p라는 클래스가 이름이고요. 그리고 속성이 스트링 컬러와 인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에는 메모리 업과 set 컬러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이것을 자바 코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써주시고 집합기호로 시작해서 집합기호로 끝납니다. 그 안에서 상단에서 속성을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메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소드 앞에 붙을 수 있는 접근자는 public, 대부분의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메소드일 경우에는 public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쓰지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private을 명시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접근자 종류라고 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금방 말했던 public은 모든 접근을 허용하는 뜻이고, private는 완전 상반되게 현재 객체 안에서만 허용되는 그러한 접근자가 되겠습니다. 접근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프로텍티드와 디폴트는 접근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객체와 상속관계의 객체들만 접근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보면 퍼블릭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또 다른 패키지에서도 또 다른 패키지 안에서 서브란 것은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를 뜻합니다. 자, 일반 클래스, 상속받는 클래스. 그래서 외부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케이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경우고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단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만 접근이 가능하고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디폴트 경우, 즉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패키지 아니라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당연히 그 해당된 객체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와 스태틱 변수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스턴스 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스태틱 변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만 생성됩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변수입니다. 즉, 객체가 10개가 만들어지면 인스턴스 변수 또한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스트링 컬러와 인트 메모리가 mp3p라는 객체를 찍어낼 때마다 객체의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new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의 참조형 변수라고 해서 객체형 변수가 이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 이름마다 이 컬러와 메모리는 각각 자기만의 변수를 갖게 됩니다.
스태틱이라고 명시를 할 경우에는 maker가 지금 스태틱 변수인데요. 이것은 단 하나만 존재하고요. 각각의 객체가 10개가 만들어졌던 20개가 만들어졌던 간에 이 make라는 변수는 하나만 만들어지면서 10개의 객체가 또는 20개의 객체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정의한 것인데요. 일종의 멤버 함수라고도 불리웁니다. 인스턴스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 메소드는 모든 객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객체 이름 점 하고 운영되지 않고 클래스 이름 점 하면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를 말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클래스 안에서 var1, var2라는 멤버 변수 그 두 개가 선언되어 있고요. sum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sum이라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 정수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정수를 더해서 리턴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메인에서 new하고 이 해당된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 미를 생성한 케이스입니다. 자, 객체 참조형 객체 미를 만들고요. 그리고 미점 하면서 sum이라는 메소드에 접근합니다. 이걸 메소드 호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스턴스, 이거는 일반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는데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 이름 점 하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두 개를 정수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호출하겠죠. 그러면 수행된 결과가 int형 변수 res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res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990이 출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멤버 변수 var이 있고요. setInt라는 메소드하고 getIn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메인에서 new 연산을 이용해서 me2라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me2 객체를 이용해서 setInt 메소드를 호출했는데요. 자, setInt에서 1000을 주게 되면 var에 100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var equal var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멤버 변수 var에 이 들어온 1000이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출력할 때 me2에서 getInto를 호출해서 출력하면 100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값은 0이 나오고 있죠. 이게 잘못된 프로그램인가요?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var이라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이죠. 즉,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살아있는 변수인데요. 이게 1000이 들어가고, 자, var 하면 이 변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 여기가 블럭이잖아요. 하나의 블럭인데, 이 블럭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있던 이 var보다는 이 블럭 안에서 만들어진 var이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서 만들어진 var 안에 본인이 받아온 var 1000을 대입하고 있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 블럭을 벗어나는 순간 이 var은 소멸입니다. 따라서 밖에 있는 var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을 하고 흔적도 없이 끝나버린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있던 var 0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시어너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지 않죠. 그러나 자바는 기본적으로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에 있는 VAR에 이 매개 변수 VAR을 대입하는 형태로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this를 명시함으로써 이 클래스 안에 있는 VAR이라는 변수임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자, 원인을 다시 말해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안에서 내부 변수 VAR이 우선이 되니까 이 안에서 대입하고 안에서 끝나버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VAR에 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받아온 VAR 1000을 대입하는 걸 원했던 거였습니다. 이 의도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this라는 명시자를 씀으로써 이 클래스 안에 있는 VAR에 이 매개 변수 넘어온 VAR의 값을 대입하는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이렇게 1000이 출력이 됩니다. 단 이걸 하나 this를 잠깐 명시 안 해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사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보셨는데 이게 call by value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호출 방식이라는 call by reference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값을 넘겨줄 때 int형이냐 또는 float형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배열을 넘겨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또는 객체를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자료들이 하나씩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배열로서 그 매개 변수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call by reference 참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배열일 경우, 이 경우가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클래스 안에 지금 increas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정수 하나를 가져와서 그 정수를 하나 증가시켜서 되돌려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클래스의 객체를 VP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VP에서 일반 인스턴스 객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소드 increase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선언한 var1을 이렇게 넣어줬죠. 그러면 increase를 호출할 때 var1은 int형이죠. 따라서 100이 이렇게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 100이 되는 거죠. 이거는 call by value에 의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이 복사가 되면 플러스 100 해서 101이 돼서 101이 리턴이 됩니다. 그 101은 var2에 저장이 되겠네요. 따라서 var 땡땡 var1 그래서 100 나오고요. var2 10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increase 메소드가 매개 변수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int형 배열 n이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내용에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n.length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는 그러한 예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그 기출문제에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접근할 때 그때 배열의 개수만큼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보다는 하나 적게 인덱스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int i는 0부터 i는 배열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쓰는 거. 이거를 외우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 배열 n을 받아와서 n의 개수만큼 모든 원소를 다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원소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 있네요.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int형 배열 ref1을 3개의 정수를 가진 배열을 만들고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RP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RP 객체를 통해서 increase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로 ref1이라는 배열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ref1의 배열이 이름만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호출할 때는 배열의 이름만 줍니다. 자, 제가 배열을 공부할 때, 저랑 배열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나타낸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이걸 반드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입니다. 즉 참조형 객체이기 때문에 주소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rf1 자체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만 넘겨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조형에 의해서 call by reference에 의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의 이름만 보내면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배열의 첫 주소를 주게 되면 그 이유는 배열의 인덱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배열 전체가 따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열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 배열을 생성하는 꼴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입장에서는 배열을 생성하면서 배열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배열을 넘겨줄 때는 배열 이름만 쓸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다시 자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드의 어떤 심오한 뭐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구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듈화의 개념으로서 즉 멤버 함수로서의 어떻게 메소드가 존재하는지 접근자 그리고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넘겨주는 것이 많은 예제가 나오니까 그쪽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메소드 호출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